안녕하세요. 강남 LK 성형외과 김홍렬 원장입니다. 여러분들은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이제 건강해지려고 하면은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적절한 운동도 해야 되고요. 충분한 수면도 필요하고 각종 영양소가 골고루 든 좋은 음식을 섭취해야 되겠죠. 제가 생각하는 제 1번의 건강 관리 비결은 몸에 좋지 않은 것을 하지 않는 것에서 오히려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도한 흡연이나 음주 같은 거 말이죠. 마찬가지로 좋은 성형외과를 고르는 방법은 이 채널 말고도 많은 분들이 언급해 온 바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좋은 성형외과를 고르기 이전에 우리가 걸러야 될 성형외과, 좀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성형외과는 어떤 것인지부터 아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동네 내과를 가듯이 일생에 많이 가지를 않잖아요. 많이 접하는 공간이 사실상 아닙니다. 그래서 더욱 낯설고 이러한 좋은 성형외과를 감별하는 법에 대한 그런 수요나 궁금한 점들은 정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요, 절대 가면 안 되는 성형외과를 감별하는 그러한 꿀팁을 좀 공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일전에 예전 영상에서요, 성형외과 잘 고르는 법, 좋은 성형외과 고르는 법 영상을 한번 올린 바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은 한 자리에서 꾸준히 수술하시고 진료하신 분이 가장 신뢰할 만하고, 또 눈이면 눈, 코성형이면 코성형, 어떤 한 가지 분야를 전문적으로 하는 의사면은 더욱 신뢰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세상에 알고 보면 성형외과도 많고 잘 고르는 법에 대한 의견도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준비하기 전에 저도 이러한 유관한 내용을 실은 블로그나 유튜브 내용들을 많이 사실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니까요. 먼저 제일 많이 언급된 거는 성형외과 전문의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 이런 언급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뭐 100% 공감하는 바입니다. 저 역시 성형외과 전문이고요. 어떤 기본적인 트레이닝이나 어떤 통과 과정을 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분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당연한 거고 기본이라 저는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많이 언급되는 내용들 보니까요. 오너 원장님, 그러니까 대표 원장님이 아닌 페이닥터, 그러니까 큰 대형 성형외과의 페이닥터, 공직 원장님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 이런 썰도 있으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중립기어를 놓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술을 엄청 잘하면은 일반적으로 본인 이름을 걸고 저처럼 성형외과를 이제 개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긴 하죠. 하지만 수술을 너무 못해도, 실력이 너무 없어도 어디에 취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꼭 그렇게 단정 지을 수만은 없고, 그냥 그것은 개개인의 어떤 원장님을 따져봐야 되는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많이 언급된 인터넷상의 내용을 보니까요,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에 띄워진 그 병원의 전후 사진을 좀 꼼꼼히 봐라, 그 전후 사진을 보고 파악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저는 상당히 공감합니다. 아주 유용한 성형외과, 좋은 성형외과를 감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어떤 성형외과 원장님이 추구하시는 어떤 미적 기준, 이러한 추구미를 파악하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같은 쌍꺼풀이다 하더라도 어떤 원장님은 인아웃 라인을 굉장히 잘 잡으셔서 자연스러운 눈매를 잘 연출해 주시는 분이 있고요. 또 어떤 원장님은 조금 화려하게 아웃라인을 또 추구하시고 즐겨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부분과 원장님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이 만났을 때 어떤 최상의 결과를 낼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전후 사진은 어쨌든 나를 수술해 주실 분의 추구미를 파악하는 데는 굉장히 유용하다. 그래서 잘 쓰면은 좋은 툴이다. 이렇게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앱 보정이나 필터, 이런 거 뽀샵 처리 과도하게 돼 있는 거는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전후 사진 활용하실 때 한 가지만 더 언급을 드리면요. 전후 사진 보실 때 보통 예쁘게 된 결과물, 그러니까 애프터, 후 사진만 너무 집중하세요. 사실은 진짜 중요한 거는 비포 사진, 수술 받기 전 사진이시거든요. 지금 내 눈이 이런 다양한 전후 사진 중에 전 사진과 비슷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주 꿀팁입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전후 사진을 파악하실 때는 수술 전 사진도 좀 유념해서 같이 파악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리뷰를 좀 보고 가는 게 좋다. 리뷰를 잘 파악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뭐 리뷰도 사실 뭐 이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리뷰도 어떤 리뷰냐에 따라 다른데요. 제가 조금 주의하셔라, 조금 별로다 싶은 것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형 어플 리뷰입니다. 거기는 아무래도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성형외과 의원이나 그런 것들이 어떻게 운영을 할까요? 그 앱을. 그렇죠? 실질적으로 많은 광고비를 주고 등록을 하고 리뷰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플에 있는 리뷰는 조금 가려보시는 게 좋고요. 저는 추천을 드리지 않고요. 그래서 리뷰를 보신다면은 차라리 네이땡 리뷰가 그래도 신뢰도가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전달합니다. 자, 여기까지 성형외과 잘 고르는 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가 취합해서 한번 정리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가미해 봤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여기에 더해서 더 중요한 거, 좋은 성형외과 고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바로 반드시 걸러야 되는 성형외과에 대해서 꿀팁을 천기누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걸러야 되는 성형외과는요, 상담하실 때 아실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 보통 어떤 수술법이 저한테 맞을까요? 수술 비용은 얼마일까요?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이거를 반드시 물어보셔야 됩니다. 수술 후 1개월, 2개월 정도 됐을 때 원장님께서 직접 경과 진찰을 해주시나요? 수술하시는 원장님을 제가 수술 후에 불편하거나 이의사항이 있을 때 쉽게 만나뵐 수 있는 시스템인가요? 이거를 반드시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진정한 사후 관리를 해주시나요? 라는 말이랑 동의합니다. 우리 사후 관리는요, 수술 후에 호박즙 내드리고 무슨 붓기 레이저 한번 쪼이고 이게 사실은 진정한 사후 관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술 후에 내가 불편했을 때, 내가 수술 후에 불안함이 있을 때 나를 수술해 주신 원장님이 직접 나를 살펴봐 주시는지, 그러한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지,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후 관리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꿀팁을 정리해드리면 수술 후 1, 2개월 차에 경과를 원장님께서 직접 봐주시나요를 반드시 물어보고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거기서 머뭇거리거나 확실한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저는 단연코 말씀드리는데 그 성형외과는 거르시는 게 좋고요. 바로 수술 받자마자 다음날부터 후회하게 될 성형외과라는 것을 단언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말해서 수술 후에도 원장님 뵙기가 좀 수월한 병원, 아니면 아예 실밥 뺀 이후 1개월 차, 3개월 차 이런 정도의 경과 예약을 잡아서 직접 봐주시는 이러한 곳이 가장 좋은 성형외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몸은 성형 수술 이후에 실밥 뺐다고 모든 치료나 결과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성형을 한 해당 부위는 만으로 한 1년 정도까지도 수술과 관련 있는 다양한 변화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특히 제가 수술 후 1, 2개월 차의 경과를 강조하는 이유는 특히 수술하고 첫 3개월까지가 변화의 폭이 크고 어떤 수술받은 분들의 붓기나 흉터 등등 하여서 그런 불안도가 최고조로 올라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는 모든 성형 후에 5, 6일 차에 실밥을 빼고 한 달 후 반드시 경과를 제가 직접 파악합니다. 이 경과를 보는 것이 저희 병원에서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 모두한테도 가장 중요한 환자와의 접점, 환자와의 시간이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1개월 차 경과의 의미는 다양하고 굉장히 깊습니다. 일단은 1개월 차 정도가 되면요, 눈성형의 경우 급성기 붓기와 멍이 적게는 60%, 많게는 90% 정도 감소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중간 결과 파악하기가 아주 좋은 시기고요. 하지만 이 1개월 차 됐을 때는 자연적으로 흉터가 가장 붉어지고 단단해져서 많은 환자분들이 이거 내가 정상적으로 낫고 있는 거 맞는지 불안도가 가장 고조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환자분을 수술한 원장이 직접 보고 그러한 불안도를 낮춰드리고 흉터가 너무 심한 경우에는 흉터 관리 주사라든지
등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면 더욱 좋은 결과가 예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치료적인 혹은 환자분들에 대한 심리적인 지지뿐만 아니라 이렇게 수술 이후에도 환자와의 접점과 약속이 있어야 병원과 해당 원장은 과잉 진료가 없어지겠죠. 자기 결과에 더욱 당당하고 책임을 지는 태도를 스스로 자연스럽게 갖출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본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